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 당국은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대신 거리 두기는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5,800여 명.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1배, 2주 전보다 3.8배 급증했습니다. 주 단위로 확진자가 2배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면서 다음 달 말쯤 확진자가 2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새 정부 들어 구성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는 어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때처럼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크게 늘진 않았고 국민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 현행 60세 이상인 4차 접종 대상자는 미국처럼 50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2번 연장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유행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인데 확진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모든 격리자에게 지급되던 생활지원금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가 30명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되고 재택 치료자들은 진료비 등 일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격리 의무에 대한 부분은 남겨져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된 부분 때문에 이제 격리 자체를 좀 꺼려하는 분들이 있고요. 방역당국은 자문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 증가세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하락한 지지율 때문에 중단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2달 전 윤석열 대통령의 첫 출근 때부터 진행돼 온 출근길 약식회견. 취임사에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출근 시간을 앞두고 약식회견,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기자단에 통보했습니다. 결국 취임 직후부터 이어져 온 도어 스태핑은 60일 만에 중단됐고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마주치지 않은 채 출근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회견은 신선한 소통 방식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소통으로 지지율 추락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당장 민주당은 코로나를 핑계로 한 대국민 소통 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그런 주장들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며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발 더 나가 대통령 공개 행사의 공동 취재도 최소화하고 대변인 브리핑 역시 가급적 서면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행사의 영상과 사진 등은 대통령실 내부 촬영분을 신속히 제공하고 기자들의 궁금증을 수시로 받아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기자들과의 대면 접촉을 줄이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대책으로 관심을 모았던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는 당초 공지와 달리 대통령실이 촬영조차 하지 않으면서 기자들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을 엽니다. 법안 개정 과정이 헌법에 어긋난 건 아닌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국회. 몸싸움과 고성 끝에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개정을 강행하면서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와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안의 내용과 절차 모두 위법하다면서 별도의 권한쟁의 심판을 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먼저 국민의힘이 청구한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듣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이 이른바 위장탈당을 통해 무소속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배치된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이냐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소수당이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안건조정위 구성 원칙을 무시하는 중대한 국회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측은 국회의원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선정 과정 모두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양측의 공개 변론을 바탕으로 심리를 이어간 뒤 위헌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또 조만간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사건의 공개 변론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오늘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당연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 횡단보도에 녹색등이 켜졌는데도 승용차가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지나갑니다. 보행자 3명이 기다리던 중이었고 교통 안내원까지 있었는데도 속도도 줄이지 않고 지나간 겁니다. 잠시 후 역시 녹색등이 켜져 있는데 또다시 차량 2대가 연속으로 우회전합니다. 보행자들은 차들이 지나간 뒤에야 길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멈춰선 차량도 횡단보도를 절반 가까이 침범하기 일쑤.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건너는 아이의 모습이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바로 이렇게 멈춰주지 않고 좀 앞으로 많이 나올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좀 위험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 심지어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작년 3월 초등학생이 불법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진 곳인데도 위험한 운행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보이면 신호와 관계없이 일단 멈춰야 합니다. 먼저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으면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더라도 길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면 역시 멈춰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의 경우 사람이 있든 없든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보행자가 없을 때는 우회전했었거든요. 그리고 정차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아질 것 같긴 해요. 법규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앞으로 한 달을 계도 기간으로 정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집중 안내하고 계도 기간이 끝나면 수시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